이 비즈니스맨이 근데 왜 예술 영역에 뛰어들까요? 원래 목재 거래하던 비즈니스맨이 왜 예술 영역에 뛰어들었을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대답이 이거였어요. 예술이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한다. 나를 흥분시킨다. 그리고 나는 더 많은 사람과 이거를 나누고 싶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멋지게 답변하더군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왜 예술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흥분시킬까? 이 대답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건 프랑스와 피노만의 경향은 아니거든요. 모든 프랑스의 재벌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마리본 캄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마리본 캄벨은 원래 골동품 상인이에요. 그래서 부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연구자들이 있어요. 영향 받았겠죠, 뭐 당연히. 근데 이것이 절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프랑스와 피노는 34살 때 비로소 처음으로 휴가를 가졌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워커홀릭이에요. 자기 사업에 빠져서 예술품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고 원래 학력도 일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술에 대해서 지식을 쌓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는 이 사람을 포함한 프랑스의 재계의 공통적인 욕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프랑스의 그 문화적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프랑스의 사업가들은 예술품 수집과 후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 강화를 위해서 예술품에 관심을 자꾸 드러냅니다. 그리고 프랑스라는 국가의 정체성은 예술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에 있다고 보는 경향, 문화적 유산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이게 프랑스의 기업가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반면에 영국은 물론 예술에 관심을 기울이긴 합니다. 영국 사업가들도. 그러나 그들은 주로 역사적 건축물이나 고전 예술 작품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독일은 주로 과학과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후원을 많이 합니다. 이탈리아는 옛 건축물 복원 쪽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프랑스 사업가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프랑스 재벌들이 예술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결국 정리하면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프랑스가 문화예술의 중심지라는 이런 생각, 그리고 예술을 애호하는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자부심, 사회적 위상과 권력을 예술을 통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 예술에 대해서 후원하는 부자들은 사회 지도층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라고 하는 소명의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아마 더 직접적인 건지도 몰라요. 돈 많은 사람들 항상 멸시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돈 받기 모르는 사람, 이것이 가장 모욕적인 거예요. 돈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 부르주아 계층의 졸부 이미지, 이거를 절대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부자들은. 그래서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은연중에 자꾸 풍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프랑스의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랑스와 앙리 피노 아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캐링 그룹을 물려주고 자기는 경영일선에 손 떼고 이제 예술품 경영 컬렉션에 온 힘을 기울이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의 팔라조 그라시라고 하는 저택을 이 사람이 삽니다. 사가지고 미술관으로 개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2006년인데요. 이것도 이제 모자라서 또 더 삽니다. punta della Dogana라고 해서요. 프랑스어로 누안느예요. 그래서 세관. 그래서 옛날에 세관으로 쓰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punta는 이제 영어로 하면 포인트, 곳, 뾰족하게 나온 지형이라서 punta라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삽니다. 사가지고 미술품 전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파리에 이 사람이 계속 미술관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관을 말하자면 차리게 되는데 이 내부입니다. 도움이 있고요. 올라가는 나선형 계단이 있고요. 처음에 1767년에 귀족의 저택으로 이제 건립이 되는데 이 저택의 주인이 흥청망청 쓰고 돈도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빚이 많아져가지고 파리의 CEO가 이제 이걸 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밀거래소로 쓰게 되다가 이제 밀을 이제 거래하다 보니까 이게 지붕을 이제 씌워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도움을 씌웠고 그 다음에 밀뿐 아니라 다양한 이제 곡물을 거래하는 장소로 쓰고 그러다가 화재가 2번이나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증권거래소로 오랫동안 쓰게 됐다가 이제 마지막에 피노가 이거를 50년 임대를 합니다. 거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미술관으로 개조를 하는데 원래는 증권거래소였으니까 이제 미술관으로 이제 바꾸려면은 건축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어떤 건축가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일본의 안도 타다오의 이 사람이 그 앞에 있는 2개의 그 미술관도 이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 사람에게 맡깁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 이 사람은 누구냐? 권투 선수. 그렇죠? 예. 근데 이 끼리끼리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노가 이 사람을 좋아할 만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왜냐면 자기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원래부터 제대로 교육받은 엘리트 건축가가 아니야. 그래서 권투 선수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서점에 가서 화보를 보고 건축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독학을 하고 스위스의 건축가 르꼬비지에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스스로 독학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꼭 만나고 싶어가지고 결국 유럽에 갔죠. 갔는데 못 만났죠. 죽고 난 뒤라. 그다음에 독일 건축가 반데어 로에 등의 작품을 연구해서 이제 독학파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 프리츠커 상을 수상을 합니다. 1995년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안도 타다오도 그렇고 프랑스와 피노도 그렇고 전혀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 데이빗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멘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지학습 위주로 공부를 하죠. 근데 사회에 나오면 그런 게 없죠. 그냥 직접 부딪혀서 직접 참여하고 거기를 통해서 스스로 배우는 거죠. 이 2가지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인지학습이고 여기는 경험학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성적 좋은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인지학습을 잘하는 거고 근데 사회에 나오면 인지학습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나 사회에 나와서 그 인지학습 능력보다 경험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제 드디어 물을 만나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제 이론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처음에 선생님이 다 가르쳐줘요. 중요한 걸 다 가르쳐주고 그걸 잘 습득했는지를 시험을 쳐서 성적을 내죠. 그러니까 먼저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죠. 근데 사회는 어떤가요? 바로 시험을 봅니다. 그냥 바로 부딪혀요.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과정이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 안도 타다오 같은 사람, 프랑스와 피노 같은 사람이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학교에서의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 반면에 학교에서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은 도전 정신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학습력 뛰어난 사람과 창의력이나 감성지능, 대인관계 능력, 리더십이 강한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죠. 학습력만 뛰어나고 이 감성지능,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회에서 크게 성공할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 동기부여는 뭐냐면 내가 이번에 시험을 잘 치면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뭐 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돼 있는데 이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하는 학생들 이분들은 그런데 쉽사리 넘어가지 않는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이제 뒤늦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고 싶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크게 성공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창의력. 그래서 창의력 그러잖아요. 이번 우리 릴레이 세미나의 주제도 창의력인데요. 결국 창의력이 필요한 건데, 더군다나 우리가 추격 국가에서 이제 선진 국가로 이제 가는 이 마당에서 창의력이 꼭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 학교에서는 인지 학습만 자꾸 그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되겠다. 학교에서도 이제 경험 학습을 시키자. 이게 결국 요즘 얘기하는 PBL 같은 거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그래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 현상 기반 학습, 이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 좀 시키자라고 이제 도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프랑스 명품 업계 1위 베르나르 아르노인데요. 이런 거물을 바로 직접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위상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결국 피노 컬렉션 같은 예술품 컬렉션 재단을 만듭니다. 이걸 또 누가 만들었느냐? 이 사람이 이제 베르나르 아르노가 이 폰다시옹 루이비통 그 재단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프랑스와 피노와의 경쟁심,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의 재벌들은 꼭 예술품 컬렉션 쪽으로 마지막에는 간다. 근데 보아하니까 2위 하는 사람이 선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늦었지만 빨리 나도 만들어야겠다. 근데 딱 보니까 누가 설계를 한 거야? 안도 타다오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했구만.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프리츠커 건축상 받은 사람 중에서 리스트를 딱 보고 프랭크 게리한테 이제 맡기게 됩니다. 결국은 프랑스와 피노에 대한 질투심, 이제 이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니스에 설립된 피노 재단에 대한 대응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준공식은요 2014년에 프랑스와 올랑드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